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이게 특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원 기준이 조금씩 바뀌면서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죠.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 또 이게 여러분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걸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원을 받으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 네 가지 핵심 기준부터 볼까요? 질환, 재산, 소득, 그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입원이든 외래든 모든 질환이 원칙적으로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기본 원칙인데, 다만 이제 미용 시술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제도의 취지랑 안 맞으니까요. 그런 건 제외됩니다. 아,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재산 기준도 좀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2023년부터 가구원의 재산, 과세 표준의 합산액이 7억 원 이하로 좀 완화됐어요. 과세 표준액이요? 아, 이게 그냥 집값 시세랑은 다른 거죠? 네, 조금 다릅니다.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서 본다는 거예요. 아하, 가구원 전체 합산. 네, 그래서 이전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특히 도시에 자가 있으신 분들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소득 기준은 어떤가요? 이것도 의료비 부담 수준이랑 같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아, 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그 금액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소득이 이것 좀 넘더라도, 그러니까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별 심사라는 걸 통해서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기준 소득 조금 넘는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개별 심사에서는 뭘 주로 보나요? 소득 말고 또 다른 걸 보는지. 네, 개별 심사에서는 소득 수준 외에도 가구 특성이라든지 질환의 종류, 또 실제로 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걸 다 같이 봐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내신 걸로 확인하고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 그러니까 50%에서 80%까지 달라지고, 또 지원받기 위한 본인 부담 의료비 기준도 달라져요. 연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아,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지원금 계산할 때도요. 건강보험되는 급여 항목 일부랑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일부 치료비가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미 다른 데서 지원받은 돈,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아니면 개인적으로 든 실손보험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건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최소 지원금이 10만 원은 넘어야 하고요. 와, 계산이 진짜 간단치 않네요. 네, 그래서 이건 꼭 공단 홈페이지나 상담통에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원 한도가 연간 5천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와, 진짜 큰 병 걸렸을 때는 정말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한 질환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고 투약 일수는 빼고요. 기준만 맞으면 같은 해에 다른 병으로 또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내에 여러 번 신청 가능해요. 기준만 충족되면요. 그리고 신청 시점도 중요한데요. 최종 진료일, 그러니까 퇴원일이나 마지막 외래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아, 퇴원하고 나서 180일이군요. 퇴원 전에 미리 할 수는 없고요. 네, 안 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같은 게 다 나와야 정확한 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니까요. 가까운 공단지사에 서류 갖춰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네.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정부 지원금 같은 걸 먼저 다 받으셔야 해요. 아, 먼저. 네, 그걸 다 받고 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순서 정말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요. 만약에 이걸 먼저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른 지원금 먼저,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자칫하면 받았던 돈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겠어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정보가 힘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소리 나게, 지원금 신청도 똑 부러지게. 네. 혹시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재정적 도움을 받는다는 걸 넘어서요. 우리 사회에 이런 종류의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 모를 질병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